스마트폰으로 카드 대출을 받거나 카드 결제하는 게 너무 쉬워요. 쿠팡 결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그 번호 치면은 결제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청산가치에 잡히는 게 뭐 맞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카드 채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카드 채무가 내가 쓴 경우가 아닌 케이스가 있어요. 카드를 빌려주거나 혹은 이제 나 몰래 카드 대출이 이제 실행이 돼서 카드 채무로 이제 잡혀 있는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 돈 뭐 만져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 쓴 돈인데 일단 내가 변제를 해야 되고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갔더니 최근 채무이기 때문에 사용처를 소명해라 라고 하는데 사용처 소명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청산가치에 잡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좀 억울한 점이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라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카드를 대여해 준 경우예요. 가족이나 뭐 애인한테 카드를 대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들도 이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계좌가 압류됐다든가 해서 좀 카드 사용이 어려우니까 카드 좀 빌려줘 라고 해서 카드를 빌려주시게 되는 건데요. 물론 이들은 카드를 사용을 하고 요거를 내가 변제를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처음엔 변제를 잘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쭉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변제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럼 그 채무는 고스란히 이제 채무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카드사들 약관을 보시게 되면은 카드 양도 대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카드 명의자가 부담을 한다라고 다 규정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에도 부합을 하죠. 그래서 일단 내가 양도하고 대여해준 카드에 대한 채무는 내가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내가 대출기관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 돈을 내 지인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지인이 그 돈을 사용을 했어요. 그럼 나는 대출기관한테 채무가 있는 것이고 내 지인한테는 받을 돈이 있는 거죠. 이 카드를 빌려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카드를 빌려줘서 지인이 뭐 그걸로 뭐 명품백을 샀다. 그러면은 일단 뭐 카드사한테 돈은 내가 갚는 거고 나는 이제 지인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지인이 내 카드를 이용을 해서 뭐 사치품을 구매를 했다든가 카드론 대출을 받아가지고 도박에 탕진했다, 뭐 카드 깡을 해서 사용처가 소명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청산가치에 잡히는 게 뭐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내가 사용한 게 아닌데 지인이 어떤 생계비 정도로 쓴 거거든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게 되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요거를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면 내 명의 카드를 쓴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썼네 어쩌네 이거를 뭐 법원에서 판단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생계비 용도로 사용이 된 것이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그거 자체는 뭐 회생을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두 번째는요, 카드를 내가 양도 대여한 게 아니라 내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카드 자체를 이제 절도해서 쓴 경우는 잘 없고요. 요즘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으로 카드 대출을 받거나 카드 결제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냐면 그 6자리 핀 번호만 입력하면은 결제 어지간하면 다 되거든요. 쿠팡 결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그 번호 치면은 결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거하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연인들 간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연인의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하거나 카드깡에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카드 명의자인 내가 그 어떤 카드 대금과 카드론 대출 받은 거를 변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앞서서 내가 양도해주고 대여해준 거랑은 동일하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양도 대여는 내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 귀책이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그냥 나 몰래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범죄 피해자인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개인 회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나는 이게 범죄 피해자로서 이제 개인 회생을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회생법원은 어느 정도 고소를 진행을 해서 고소장이나 사건 사고 접수 확인원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요, 피해 금원 자체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카드를 대여 양도 해줌이 없이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개인회생 진행과 동시에 형사 고소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이제 카드,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시대는 스마트폰까지 이제 포함되는 개념일 것 같아요. 내가 사용하지 않은 채무인데 이제 개인 회생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 청산가치에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의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떤 채무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고의나 귀책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어떤 청산가치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이게 무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형사 피해자의
준해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각 케이스마다 이제 조금씩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